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4일 사퇴할 것이다 라는 동아일보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반신반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오후 2시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퇴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자, 현 정권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기자들이 자, 그럼 정치에 투신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검청사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오늘 사표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지 않겠습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2021년 3월 4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142일간이라는 그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에 사퇴하는 또 하나의 검찰총장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을까? 저는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걸 여권의 초선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거에 맞서다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 자체가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직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 이 속도 조절이 여권에 의해서 사실상 거부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와중에 윤 총장이 그 문제에 관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표를 던졌다. 이런 건데 이것이 과연 일각에서는 자기 직역,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직을 던졌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왜 이 시점이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이런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바로 윤석열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거 외에 윤석열 방지법이다. 그러면 윤석열 방지법은 한때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쏙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그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판사나 검사들이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걸 이제 언론에서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쏙 들어갔거든요. 쏙 들어간 것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 대선 날짜입니다. 그런데 한 3월 15일이나 아니면 4월 보선 보궐선거 직후에 윤석열 방지법을 전격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그때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전 소급입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4월 달에 법안을 만들면서 3월 9일,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드는 것, 이거는 헌재에 가면 명백히 우연입니다. 그렇죠? 명백히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헌재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런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헌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 다수입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우연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걱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연적인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여하튼 내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마 못하게 하려는 그런 여권 내 일각의 움직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서둘러서, 그러니까 1년 전이면 4월 8일까지, 아니 이번에 3월 8일까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이후에 소급입법을 만들면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수청 문제도 있고 이 윤석열 방지법도 전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연적인 법률이지만 지금 현재 아무리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헌재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헌재도 믿을 수 없고 민주당도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안전판으로 정치를 할 여건 이걸 뭐 나중에 본인이 결심을 해서 정치를 못할 상황은 만들지 말자. 아마 이런 주장을 그 주변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그 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3월 초, 3월 말 4월 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내지는 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이것을 여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점 이때 아마 사표를 던지고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땡겨진 이유가 그 중수청 거기에다 플러스 윤석열 방지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방지법은 이제 지금 윤석열 방지법 만든다고 해도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뭐 1년 전에 사퇴? 1년 전에 사퇴를 아무리 그 명시해도 지금 1년도 더 남았어. 1년하고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3월 9일이면 1년하고 5일 남았네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이때쯤 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대표직을.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시점에 사퇴하지 않으면 만약에 윤석열 방지법이 윤석열 방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그게 이제 우연이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뭐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윤 총장 측이 만약 내고 뭐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그거를 조기에 결정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조기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그냥 뭉개고 있다든가. 아니면 헌재에서 이걸 그냥 이건 뭐 국회에서 뭐 합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워낙 윤 총장 얘기대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일이 다반사다 보니까 국회도 못 믿겠고 헌재도 못 믿겠고 그럴 바에는 더군다나 아무래도 7월 24일이 임기인데 그때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예 논란을 깨끗하게 잠재우자 이 시점에서 라는 차원에서 사표 시점을 3월 4일 오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의 이제 분석이고요. 그거는 이제 차츰 앞으로 만약에 이 사퇴의 배경이 정말 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취재가 좀 된다면 현장 기자들이 아마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해서 끝까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사표를 수리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출마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표 의사를 밝힌 시점이 곧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하여튼 3월 4일 날 사표를 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과연 정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오늘 하는 얘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런 겁니다. 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걸 두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는 거는 두고 보지 않을 위치에 가겠다. 저는 이런 거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할 일은 끝났지만 그 다음 단계의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위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민간인 윤석열로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런 대목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 정치권 진입을 선언할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냐.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3지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 전이냐 아니면 후냐, 뭐 이런 문제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죠. 그 결정사항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시점을 선택해서 아마 정치 대선에 도전하겠다. 뭐 지금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내년 3월 9일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해본, 뭐 전망이 자주 틀리긴 합니다만은, 전망해보건 데는 아마도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에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에 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권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뭐 대략 판이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야권이 이기는, 거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름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사실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뭐 여권이 이제 이 판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들고 나왔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들고 나와서 뭔가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그 다음에 대선 출마 여부, 이걸로 뉴스가 다 덮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권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 보궐선거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의 시간표대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은 그 주도권을 오늘 사퇴를 통해서 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